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원신당 전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뭐 사주는 인천에서 최고다라고 소문이 났던데. 아, 그러세요? 네, 전부사님 반갑습니다. 예, 예, 어서오세요. 예. 예.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선생님 과거 얘기를 한번 듣고 싶은데. 아, 과거요? 네, 선생님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과거라. 다 밝히고 싶지 않는 과거인데. 저는요, 아버지 고향은 강원도 정선이고요. 강원도 정선이고요. 엄마, 외조부리 잘하는 거는 전라도 순창에서 낳고 자랐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래갖고 우리 엄마를 처녀를 건드리신 거예요. 처녀를 건드려서 엄마가 이제 아버지도 총각인 줄 알고 가서 보니 과자 공장 사장이. 예, 과자 공장 사장이다 보니까 인물도 있겠다 이제 그러니까 엄마도 이쁘셨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가셨어. 가서 이제 득 하고 이제 뭐 하룻밤을 했나 어쩌나 나는 그걸 모르겠지만은 이제 나를 딱 가진 거야 이제. 그 가서 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큰마나님 계시고 큰엄마 계시고 둘째 엄마 계시고 아이고야. 우리 엄마가 셋째인 거야. 그래갖고 한 집에. 예. 지금 얘기니까 웃으면서 얘기하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그렇죠. 한 집에 어떻게. 그렇죠. 한 남자를. 갖고 이제 엄마가 이제 나를 가져서 이제 전라도 순창에 와서 낳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떨어졌고, 나는 이제 엄마 밑에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엄마가 그 말을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처녀가 아기를 낳았으니, 아무리 시대가 시대다 할지라도,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찌어찌 돼서 이제 나를 우리 애할머니 밑에 맡기고, 이제, 뭐, 이제 그렇게 소개로, 지금 같으면 등본을 떼어보든 뭐를 떼어보든 할 텐데, 동네에 누구 어떤 양반이 소개를 하니까 그 집에 딸만 셋인데, 아들만 낳아주면 한미천 잡아준다. 이렇게 하고 그 집을 간 거예요, 이제 엄마가. 나를 맡기고, 그리고 내 밑에 동생 하나 있는데, 동생을 이제, 남동생을 데리고, 하고 갔는데, 거기서도 가서 딸을 하나 낳고 보니 밑에서 큰 마나님이 계시는 거야 동네에서. 또.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물어 거기서 이제 뭐 시골에서 그 대포집 장사 있잖아요. 네. 주막집. 거기서 하느니 뭐 돈이 있어야 해전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거기도 돈이 있어야 밑에서 마나님은 계시지 뭐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나도 애저버리 할머니 집 살다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갖고 이제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내가 이제 엄마 집으로 온 거예요, 이제. 엄마 집으로 와서 그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전라도는 그 학독에다가 보리쌀 갈아가지고 새벽에 물길러다가 동우예의다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의붓아버지 밑에서 큰 거죠. 의붓아버지가 그 꼴을 못 보는 게 남의 자식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내가 눈치가 빨랐어요. 밥을 지금도 생각을 하면은 그 옛날에 그 양은 그 발 달리는 그 상 있잖아요. 그거에서 식구들 그 동생들 넷이지. 넷에다가 딱 넣고 이제 아버지 이렇게 이제 6명이서 앉아서 먹으면 이제 젓가락질을 하려면은 그냥 수저를 갖다 탁 때리는 거야, 나를. 아버지가. 한량 떨고 있다고 빨리 밥 먹고 가서 일하지.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눈물바람 콧바람 많이 대지는데 학교 다니면서도 머리가 내가 굉장히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학교 시험 볼 때마다 참 1등하고 2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담양군에서도 이제 엄마가 담양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이제. 하고 담양군에서도 이제 알아줄 정도로 그렇게 하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학교에서 자꾸 이제 동본을 갖고 라니까 어떡하겠어. 갖고 이제 중학교를 갈 적인데 아버지가 중학교를 못 보내준대요. 남의 자식 그렇게까지는 못 가르친대. 자기 자식도 그러니까. 그럼 어떡하겠어. 엄마한테 물어봐서 아버지가 어디 계신데. 그래서 인천을 제가 올라온 계기가 그걸로 인천을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인천에 올라와서 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호적을 올렸죠. 호적을 올려서 이제 직장 생활도 인천에서 하고 이제 또 하고 이제 그렇게 없이 살다 보니 또 없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진짜 뭐 밥 숟가락 하나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이불 하나 해줄 사람도 없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옛날에는 월부가 많았잖아요. 그 뭐
냉장고 하나 사면 한 달에 10달 끊어갖고 한 달에 10,000원 이 지로로 막 나오는 거. 그러면은 이제 10만 원에 3만 원짜리 방세 사면서 이제 둘이 벌어갖고 냉장고 하나 사서 월급 끝나면 세탁기 하나 사고 뭐 이렇게 사고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살아갖고 이제 아들 낳고 이제 그렇게 다는데 이제 우리 머스마가 지금 30살 중반인데 이제 여기를 가게 된 동기는 이제 이놈이 애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 자리 배치도 안 해놓고 이제 2학년 말 방학 때 얘가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 애가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날 정도 이제 얘를 다 죽었다 그러고 싣고 간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 목격을 내가 한 거예요. 사고 난 거를? 예, 사고 난 거를. 나는 우리 자식인지를 모르고, 예, 이제 우리 자식 있는 거. 그때가 2월 24일이었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저녁 8시가 넘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차에, 다른 때 같으면 기름을 다음날 넣어도 되는데, 굳이 기름이 있는데도 기름을 넣으러 가더라고요. 근데 가다 보니까 나는 음주 측정을 한 줄 알았어. 음주 측정을 한 줄 알았는데, 음주 측정이 아니고, 이제 다른 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갑다고 이제 갔다 때가 오다 보니까 또 그 길을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19 차가 와서 이제 애를 싣고 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한 8시 넘어서 한 9시 정도 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웬만하면은. 그 사고 현장을 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안 받고 싶은데 그 전화는 안 받으면 안 될 전화 같아요. 그래서 딱 받았더니 우리 딸내미가 전화 와서 엄마, 오빠가 사고가 났는데 얼른 좀 가보래. 그래서 가봤더니 애가 완전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 애를 일단 딱 해서 그 기본적인 치료만 하고 중환자실로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중환자실 넣어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뒤수습을 하고 나서 이제 병원 거기 놔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 난 자리면 뭐면 다 이제 다녔죠. 다녀서 보니까 한번 이렇게 가다가 직진으로 가다가 차에 발쳐서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저 오는 차에 또 받친 거예요. 2번을 맞췄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병원에서 그 이제 큰 병원에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한 4개월, 6개월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이 얘는 앞으로 나서도 휠체어를 타야지 못 걸어 다닐 겁니다. 그랬던 거예요. 예, 영구장애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다 처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도 사고가 참 많았어요. 애가 오른쪽을 만약에 다리를 다치면 제가 왼다리를 다쳐요. 아, 선생님이? 예. 그럼 애가 수술을 오른쪽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수술대를 또 왼쪽으로 하러 수술을 들어가요. 아, 그런. 예. 그리고 허리도 또 내가 먼저 다치냐, 우리 애가 먼저 다치냐 이거예요. 아이고야. 예. 그래서 인천 이 병원을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돼서 이제 하도 너무 그래갖고 이제 한 2, 3년 전에 너무 이거는 누가 봐도 다 그래요. 이거는 텔레비전에서나 그냥 이렇게 누가 만들어서 있을 법한 일인데 그렇죠. 이거 민간인들이 이렇게 있는 법은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는 텔레비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할 정도로. 그래가지고는 이제 딱 그 계룡산에 어느 법사님 그 법당을 가서 이렇게 갔는데 제가 여기서 한 2주 동안을 아침마다 기도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한번 데리고 가서 갔는데. 인천에서? 예, 계룡산까지. 그렇게 다녔어요. 한 15일을. 15일을 다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애를 갖다 딱 실려보는 거예요, 이제. 법사님들 하는 그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어보니까 애 정신이 아니라 친정 아버지가 실렸다, 친정 엄마가 실렸다, 할머니가 실렸다. 다 이러는 거예요. 아, 직접? 예, 직접이요. 정말. 그래가지고는 딱 그 앞에서 나를 무릎을 꿇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은 제가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어느 스님한테 사주를 보러 갔더니 그 보는 모습이 내가 저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한 20년 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암리로 제가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사주 공부를 했어요. 주역 공부를. 그러고 나서 이거를 하니까 보험도 안 되지, 연결해놓은 것도 다 캔슬되지, 전화 와서 민원 제기되지,
오직하면 사무실에서 그만둬라 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계속 꼬여요. 애는 애대로 풍지박산이지. 애는 애대로 다치지, 나는 나대로 다치지. 그러면서도 얼굴은 그래도 뭐 다치지 않으니까. 얼굴 보고는 사람들이 다 저러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어서서 걸어가는 거 보면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러면 한 번 올라가면 내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내가 먼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애가 또 올라가고. 다 다른 쪽이 아니고 뭐 이런 그 안의 혈관 쪽이 아니라 뼈. 외상으로 그렇게 같은 수술 때 올라갈 때. 수술, 예. 다리 끊어놓고 끊어놓고 다 이런 저런 팔 끊어놓고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팔 뭐 어디 다 쇠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자식 앞에서는 뭐 누구나 뭐 자식을 이길 수 없다면 애를 딱 그런 걸 보니까 그래 내가 이제 그 공부한 과정도 있었지만은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처음에 딱 이제 신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신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 말 너는 이거 사주 공부를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50%는 먹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한번 잡아보자. 해서 그래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꽤 들어가요. 그래서 가서 보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와서 내가 이 일을 해보니 너무 무심하게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보니 양이 안 찬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양이 안 차. 뭐를 하나 하다 뭐 부채방울 들면 뭐 누가 왔으니까 어떻게 잡아든 기본적인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전혀. 이게. 그래. 부모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군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이제 해놓고 어떻게 보험회사도 못 나가게 하니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명리학 쪽이나 이런 주욕 쪽으로는 우리가 사주는 봐준다 할지라도 원인 치료는 못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기에. 예, 만약에 조상님이 들어왔는데, 어느 조상님이 들어와서 어느 줄로 들어오셔서, 이 사람이 지금 모주를 지금 잡아서 머리가 아픈데, 그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가 이제 또 어느 선생님을 또 만난 거예요. 이제. 그 길이 최선인 줄 알고 또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딱 이제 해서, 그게 한 15년 전, 이제 얘기해요.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도 또 양이 안 차요. 딱 선생님이면 선생님의 그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제자를 낸다면 돈으로만 보고 돈으로만 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거는 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선생님을 또 잡아서 이제 기도를 이제 그분하고는 또 기도를 그렇게 다녔어요. 그 양반도 조상을 잘 잡으신다고 해서 기도를 그렇게 다녔는데 거기를 우리가 강원도를 한번 갔다 와도 아무리 안 깨져도 경비 깨지지 뭐지 당비 내야지 우리 재물 준비해야지 그러면 40, 50만 원 그냥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아니다. 이것도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이것도 가야 할 길이니까 우리 그 아저씨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대해봅시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뭐 당하면 당한 대로 씌이면 씌인 대로 해서 칠 줄도 알고 뭐 받을 줄을 알고 해야지 뭐 언제까지 이럴 거냐 애기 노릇만 할 거냐 이렇게 돼서 한 건데 근데 지금도 아쉽고 조금 서운한 게 있다면 선생님들이 제자를 낼다 하면 진짜 내가 있는 거에 모든 거를 바쳐서 나는 이런 길을 갔을 때 이런 고충이 있었는데 내 제자가 된다면 그런 고충을 헤아려 줄 수도 하고 만져주고 이거 길을 인도를 해줄 줄 아는 사람이 나는 선생님들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 달콤한 돈 몇 푼 가지고 진짜 제자들 뭐 돈이 있어서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이 돈하고 저 돈하고 뭐 집 대출 빼고 못 빼고 다 진짜 해가지고 하면은 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하당이란 말이에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너는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런 말은 할 자격이 안 되고 제자가 그런 거를 못 하니까 이끌어줄 선생님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들의 성향이 거의 10이면 내가 봐서 9은 그런 분이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아픔들이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고연길입니까? 밤에 잠도 못 자. 진짜 눈에 눈물 나. 왠지 뭔지 잘못한지 모르면서 와서 빌어.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빌면서도 뭐를 잘못했는지를 모를 때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그게 습관화 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이제라도 뭐, 제가 뭐 제자를 내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 선생님들이 그런 계기가 되고, 좀, 이제 제자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항상 선생님 없는 제자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가 되든 간에. 근데 그렇게 해서 연이 다고 인연이 다고 신연이 된다 하며, 진짜 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 넘치는 분은 막아주시고, 좀 모자란 분 채워주셔서, 진짜 이 길을 올바르게 똑바르게 가르쳐줘서 이끌어 주십사 하는 진짜 부탁이에요. 그런 건 진짜. 네, 참 좋으신 부탁이에요. 예, 예, 예. 애절하신 부탁이에요. 진짜 애절해요, 부탁이. 겪어봤기 예, 예. 예.